생선머리에서 끄집어 올린 건 2000년 20살 여름이었습니다. 저는 친구 지호, 민우와 인생 첫 야영을 계획했습니다. 야, 저거 봐봐. 산신령 살겠어. 물이 깊어 물놀이 하기도 좋고 외진 곳이라 저희끼리 놀기 딱이었죠. 셋이서 신나게 계곡에 들어서는데 저거 뭐냐? 계곡 한쪽에 하얀 소복을 입은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손에 길고 하얀 천을 쥐고 있었는데요. 천의 반대쪽 끝은 계곡 깊이 빠져 있었고 여자는 마치 천으로 낚시하는 것처럼 손에 쥔 천을 당겼다 놓았다 반복했습니다. 이게 다 무슨 일인지 어리둥절해하던 제게 민우가 어디선가 들은 적이 있다며 말해줬어요. 지금 하는 거 넋건지기 같아. 지금 제가 보고 있는 건 물에서 죽은 사람의 넋을 건져 올리는 바로 넋건지기였습니다. 하얀 소복을 입은 여자는 무당이었는데요. 쥐고 있는 하얀 천 끝에 고인이 쓰던 밥그릇이 매달려 있다고 했죠. 근데 이 그릇을 물에 빠뜨려 흔들며 한 맺힌 영혼을 찾는 거라고 합니다. 넋이 건져진 건 굿이 끝난 후 그릇을 열어봤을 때 머리카락이 들어있으면 익사자의 머리카락, 익사자의 넋이 건져진 거라고 생각한답니다. 조용히 지켜보던 그때 이렇게 하면 귀신이 나오나? 으쌰! 진짜 왜 그래? 아, 괜찮아. 귀신 낚시는 또 처음 들어보네. 지우가 느닷없이 무당을 도발하는 거예요. 무당은 기운이 흐트러졌어! 하면서 저희에게 다가오더니 지우를 딱 가리키는 거예요. 너 당장 집에 가. 넌 물에 들어가면 죽어. 아줌마, 귀신 그런 거 무당이 돈 벌려고 만들어낸 거 아니에요? 뭔 귀신이야, 씨. 무당은 다시 한번 물에 들어가면 죽는다 고 경고하고선 계곡을 떠났습니다. 귀신을 믿건 안 믿건 뭐 이런 이야기는 듣는 것만으로도 무섭잖아요. 무엇보다 혹시 지호에게 나쁜 일이 생길까 너무나 겁이 났죠. 야, 니네 쫄았냐? 만약에 내가 들어가서 안 죽으면 10,000원 콜? 콜? 그냥 집에 가자고 할까? 멍을 떼고 있는데 봐봐. 지호가 말릴 새도 없이 물에 뛰어들었어요. 빨리 와! 엄청 시원해! 빨리 와! 어찌나 잘 노는지 뭐 걱정하던 저희가 민망할 정도였습니다. 결국 저희는 지호의 성화에 못 이겨 이곳에서 야영하기로 했죠. 민우가 남은 짐을 가지러 차에 갔을 때였습니다. 야, 김지호! 그만 놀고 텐트 치는 거 좀 도우라고. 근데 대꾸도 없더라고요. 야, 김지호, 너 뭐 하냐고. 다시 지호를 부르며 돌아봤더니 강효정! 지호는 뭔가가 잡아끄는 듯 수면 위로 아래로 바둥대다 금세 물속으로 가라앉았습니다. 지호야! 지호야! 물에 빠진 지호를 구하러 가던 그때 야, 이현정. 딱 보니까 속았네. 어때, 내 연기? 내 연기 어때? 죽이실. 정신 나누나! 진짜 깜짝 놀랐잖아. 아이, 뭐 너는 텐트도 못 쳐서 낑낑거리냐. 형이 해줄게. 따라와. 그런데 지호 뒤로 새까만 형체가 떠내려오더라고요. 가만히 봤더니 좀 이상했어요. 저게 뭐지? 검은 형체가 떠내려오는 방향이 물살의 반대 방향. 야, 지호야. 야, 김지호. 왜? 검은 형체에 대해 말하려는 순간 어디였지? 사라져버렸죠. 한바탕 소란이 지나고 나니 금방 해지무렵이 되었습니다. 저희는 나란히
낚시를 시작했어요. 가장 먼저 입질이 온 건 지호 낚싯대. 지호는 한껏 신이나 낚싯대를 끌어올렸죠. 그런데 바늘엔 예상하지 못한 게 낚여 있었어요. 어른 손바닥만한 조금 큰 죽은 생선이었습니다. 그럼 하필 건져도 죽인 물건지. 그러게. 우리 그냥 버리자. 에이, 야, 버리긴 뭘 버려. 죽은 것도 생선이야. 야, 가서 그 매운탕거리나 준비해. 금방 손질할게. 얼마 후 생선 배를 가르던 지호가 정말 사색이 되어서 저를 불렀습니다. 야, 애들아. 일로 와봐. 지호가 생선 머리에서 끄집어 올린 건 이 까맣고 긴 머리카락. 야 이게 머리카락이다 이제 그러더라고요. 또 얘가 장난치나 보다. 야 아무래도 너 왜 이런 장난까지 쓰냐. 제가 이제 억울하다고 막 화를 내면서 이거 자기가 한 게 아니래. 이제 그래가지고 하니까 걔가 머리가 좀 짧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여자처럼 이제 여자 긴 생머리처럼 길더라고요. 너가 장난치는 거 아니면 우리 그냥 접고 집에 가자. 야, 찝찝하다. 찝찝하긴 뭐가 찝찝해. 뭐 귀신? 아, 가 그냥 나 혼자 할게. 아휴, 진짜. 지호만 두고 갈 수는 없고 뭐 결국 내일 날 밝거든 떠나기로 했습니다. 저녁을 먹고 나니 사방은 이미 캄캄해졌죠. 민호는 먼저 잠들고 지호와 저 둘만 깨어 있었죠. 매운탕을 너무 짜게 먹었나? 야, 넌 괜찮아? 지호가 목이 튼 다음에 갑자기 물을 찾더라고요. 그리곤 페트병 하나를 수만 번 쉬지 않고 들이켰습니다. 지호는 또다시 목이 탄다며 물을 찾았어요. 그때부터 한 병, 다시 또 한 병. 물이란 물은 모조리 동내기 시작했습니다. 야, 천천히 좀 마셔. 물 마시다 체하겠다. 야, 괜찮아? 혜중아, 물 더 없어? 안 시원한 거 있긴 한데 갖다 줄게. 목이 타 죽을 것 같다며 다시 또 물을 찾았습니다. 일단 얘부터 살려야지 싶어 텐트에서 물을 챙겨 나왔죠. 그런데 그 잠깐 사이 어디 갔지? 지호가 사라진 겁니다. 야, 지호야. 근데 그때 지호가 깜깜한 계곡 한가운데서 허겁지겁 손으로 계곡물을 퍼마시다가 야, 김지호. 거기서 뭐해? 빨리 나와. 갑자기 물 아래로 머리를 푹 쳐박았습니다. 야, 지호야. 야, 김지호 일어나! 정신 차려! 그런데 아무리 당겨도 지호가 물속에서 고개를 들지 않는 거예요. 저는 다시 한번 온 힘을 다해 지호의 머리를 당겼습니다. 야, 괜찮아? 괜찮아? 근데 그 순간 야, 지호야. 까만 수초 같은 게 이렇게 떠올랐습니다. 그런데 까만 수초 아래로 새파랗게 찔린 여자 얼굴이 딸려서 올라오는 거예요. 수초가 아니라 야, 지호 정신 차려. 여자 머리카락이었던 거죠. 야, 지호 나가야 돼. 지호야. 아, 빨리 정신 차리라고. 야, 지호야. 눈앞의 광경에 머리가 새하얘지던 그때 한종아, 정신 차려. 지호 저러다 죽어. 민우와 저는 지호를 물 밖으로 끌어내 그때부터 무작정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냥 달렸죠. 그렇게 한참 달리다가 앞서 뛰던 지호가 갑자기 멈춰서는 거예요. 그런데 지호가 좀 이상했어요. 몸 이곳저곳에서 이렇게 물줄기가 흘러내리고 있었던 거예요. 지호가 저를 향해 돌아봤습니다. 그런데 저를 보는 얼굴이 물속에서 본 그 여자의 얼굴이었어요. 민호와 전 무작정 반대편으로 도망치기 시작했죠. 너무 무서웠죠. 그때 등 뒤에서 털썩 뭔가 떨어진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조심스레 그 뒤를 싹 돌아봤더니 지호가 새파랗게 질린 채 숨을 헐떡이며 쓰러져 있었습니다. 저희는 119를 불렀죠.
지호는 곧장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폐에 물이 차서 조금만 늦었으면 정말 큰일 날 뻔했었어요. 다행히 무사히 회복해 퇴원할 수 있었습니다. 한 달쯤 지나 지호를 다시 만났습니다. 야, 내가 장담하는데 다시는 바다, 물가, 계곡 절대 안 간다, 진짜. 그래도 그날 이후로는 뭐 별일 없이 잘 지낸다고 했습니다. 확실히 생수가 계곡물보단 맛있다. 아, 그때 계곡에서 물 되게 많이 먹었는데 왜 이렇게 목이 타지? 다음 날 아침부터 지호에게 계속 전화가 왔어요. 수화기 너머로 들리는 그 목소리는 지호가 아니었어요. 현종아, 지호가, 우리 지호가. 지난밤 지호는 저와 헤어지고 집방에서 잠든 사이 익사로 세상을 떠났다는 겁니다. 밥 먹고 공부하다가 잠들었는데 바로 죽은 거래요. 며칠이 지나가지고 부검을 해봤는데 그 사인이 일사였대요. 그게 물을 이제 조금 삼켰는데 그게 폐로 넘어가다가 자는 동안 익사를 한 거래요. 그런 상황을 말원 익사라고 얘기를 하더라고. 다른 사람들이 얘기 들어보니까 물 때문인가? 귀신 이제 방해를 했으니까 그 귀신이 저주를 건가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지호가 물에 던졌던 돌 하나가 비극의 시작이었던 걸까요? 그날 계곡에서 지호의 마지막은 살려줘. 살려줘. 이미 정해졌던 걸까요?